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카카오 카풀 앱 출시를 앞두고 택시업계는 반대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는 눈에 띄는 중재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여행지 추천을 해드리고요. 투데이 안전톡톡 시간에는 안전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예보보다는 눈이 적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도 지금 약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인천과 중부 서해안에는 최고 3cm, 서울과 중부 내륙에는 눈이 1c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고요. 남부지방은 오후에 약하게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4도 정도 낮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1.8도,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0.5c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강릉, 광주가 영하 2도, 대전, 대구 영하 4도, 부산은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카카오 카풀 시행에 반대하는 한 택시기사가 지난 월요일에 국회 앞에서 분신해서 숨졌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정식 출범을 앞두고 시범 운영을 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카카오는 예정됐던 오는 17일에 카풀 출시를 연기할 수 있다면서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갈등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태스크포스 팀까지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오는 2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쟁점, 이번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법적인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정대로라면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다음 주 월요일 17일에 시행이 되는데 카카오 측은 이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그 택시기사 분신 사건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정말 택시기사분들이 아무리 좀 분노가 있으셔도 분신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돌아보신 분께는 정말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만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좀 바라보는 시각을 이 카풀 앱 출시에 따른 이거 택시업계와의 대립 이런 문제만으로 좀 시각을 가지면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이 카풀 문제가 이런 문제를 좀 촉발하긴 했지만 결국 그 기사분들이 현재 너무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산업금 문제는 오래된 문제고요. 이게 하루 종일 일해도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예. 이 문제가 밑바닥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카풀 문제가 좀 촉발시켜서 이렇게 폭발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아야 이 문제를 조금 폭넓게 보아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단순한 이 카카오 카풀 때문만은 아니라는 그런 평가시고요. 카풀 서비스 논란 이전에 카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같은 방향을 가는 직장인들이 차를 얻어 타는 그런 건데 이게 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카풀이란 건 이제 우리가 흔히 그동안 이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이런 거 많이 벌였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권장되는 일이죠. 환경이라든지 자원 낭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나홀로 승용차가 있으면 같은 아파트, 같은 직장,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함께 타고 가서
그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에게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일정 조금 더 돈을 걷어서 이제 뭐 기름값 정도를 보태주는 그런 건 좀 그 굉장히 권장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혹시 이제 그 만약에 이걸 영업으로 하게 되면 이건 자가용 유상 영업행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법에 금지돼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고 해서 그 81조에 원칙적으로 자가용 유상 영업행위는 금지돼 있는데요. 예. 단지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출퇴근 시간대라든지 뭐 재난시, 비상시 이런 때는 이제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라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모호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7시부터 9시까지 오전에 또 저녁에 8시, 5시부터 8시까지 이 정도를 출퇴근 시간이라고 얘기하나 하지만 워낙 출퇴근 시간이라는 건 다양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이 카풀 앱을 출시해서 이렇게 승용차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것은 불법이다. 출퇴근 시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걸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는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예전에 2013년인가요? 우버 서비스 논란 때도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해서 도입이 결국은 철회됐고요. 네. 이후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등장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업 그리고 국내에서의 영향력 정도만 다를 뿐 핵심 쟁점은 뭐 그때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런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해결책을 내주거나 혹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거든요. 지난해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카풀 예외 조항 삭제 법안을 내기도 했고 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출퇴근 시간을 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법 조항을 명확하게 만드는 부분에서도 좀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예. 또 현재 민주당에도 이제 택시 카풀 TF라는 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예. 전현희 의원이 이제 그 위원장이 돼 있고요. 그게 이제 해결하기 노력을 했는데 이 문제는 좀 딜레마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한편에서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혁신 경제 아니겠습니까? 예.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이런 걸 하자면 분명히 이제 그 이른바 4차 산업의 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에 따른 어떤 그 불가피한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의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 완화 아니겠습니까? 예. 되도록이면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반면에 지금 저희 그 카풀 앱 도입을 인해서 이제 생존권 위협받는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규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시간은 뭐 오전 오후 각각 2시간씩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면 이건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고 규제를 더 옥죄는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택시기사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고 또 한쪽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가피한 방향일 때 따라서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이런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이 카풀 출시하려고 하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라든 이 회사가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혁신이냐 생존권 위협이냐 이 두 가지가 계속 맞붙고 있는데 그래서 카카오 측에서도 일단 일정을 연기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근데 택시업계에서도 일부에서는 오전 오후 각 2시간 출퇴근 시간을 정하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풀 서비스에 등록하는 이른바 크루를 모집하기가 이렇게 되면 어려울 거다 이러면서 결국 계속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잠깐 지적했지만은 정부나 정치권의 늑장 대응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딜레마가 있지만은 그래도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바로 이제 그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때 이제 정치권이 뭔가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어쩔 수 없다, 뭐 딜레마다 이렇게만 해서는 사실은 해법을 찾기 어려운 거죠. 예.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이사회자께서 우버 얘기를 하셨지만.
우버가 이제 서비스가 도입될 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게 저항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들도 그렇고.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우버 측에서 각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한 건당 우버 호출 한 건당 $1씩 돈을 가요를 내게 해서 예. 그걸 또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택시기사들의 어떤 이 복지에 쓰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저항을 극복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이번에 카풀 용어도 마찬가지로 카풀에서 하루 1회당 한 번 호출할 때 그야말로 돈을 일부 내서 택시기사들의 생존권 보장에 쓰겠다든가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당사자끼리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바로 정치권이 나서서 제3의 입장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좀 전에 잠깐 예를 드셨지만 하루에 현재로서는 조금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각각 오전 오후 2시간씩이라든지 또 카카오 측에서도 이 한 사람당 하루에 2회 호출만 허용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마치 하루 종일 영업용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 맞겠다.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양측에 만나서 또 정치권이 함께해서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끈질기게 협상을 하면 일단은 현재 상생 방안을 좀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예라든지 예. 또 합리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SBS 8시 뉴스 보도를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보름 전에 중재안을 내놨다고 보도를 했어요. 카풀을 1년 동안 시범 운영하고 또 자가용 영업을 막기 위해서 하루에 2번만 손님을 태우고 또 승객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 신원조회를 제대로 하고 택시업계에는 대형 차종 영업이라든지 다른 부가 서비스를 허용한다. 또 앞서서 얘기 나왔던 산학금 문제 그리고 월급제 얘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택시 노조는 상당수가 이렇게 정부 중재안대로 진행이 되려면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법부터 고치고서 협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부했다고 하거든요. 그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문제는 분명히 맞습니다. 예. 과거에도 이제 산학금 문제 이렇게 나올 때 특히 이제 택시 요금을 올릴 때마다 산학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죠. 결국 아무것도 개선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 믿을 수 없다는 말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때 국토교통부가 입장을 내놨더라도 결국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니까 예. 이런 문제를 민주당에서 확약을 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뭐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면 그 문제를 받아들인 것도 한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니까 사실은 쉽게 국토교통부만으로서 약속만으로서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얘기 나눈 것도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카풀과 택시업계의 대립만으로 봐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니까 예. 폭넓게 택시업계 생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한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는 그런 것도 이해를 하면서 함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끝자리 8736번님 대기업인 카카오가 은행, 대리, 택시까지 하면은 이제 카풀까지 한다면 택시업계 죽습니다. 대기업이 방만한 사업으로 대기업만 살고 영세 사업자는 죽으란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 있고요. 또 8736번님 역시 같은 분이군요. 그리고 1077번님 카풀이 운영되면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택시업 도산되고 또 승차난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가까운 거리를 가겠습니까?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또 2291번님은 또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일요일 업무 중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신월동에서 서부 트럭 터미널 가려고 하는데 택시를 잡을 수 없어서 걷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버스 타고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 의견 주셨는데 5534번님도 택시기사들이 생존권 위협받는다고 하는 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일부 택시 난폭 운전, 승차 거부, 바가지 요금 등도 해결돼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지금 의견이 여러 좀 국민들도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3자 입장에서 두 집단의 싸움 그리고 중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분명히 한두 번은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택시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예. 잡히지 않고 빈 택시가 분명히 있는데 가자고 하면 장거리 손님 태우려고 안 간다고 하고 예. 그런 경험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목소리 한편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카풀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일도 양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지금 택시업계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이제 그 분명한 기술 발전 방향인 것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카풀리가 나오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하는 택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땐 또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앞길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과거 저희 직장에 생활할 때는 그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직업이 없어졌잖아요. 전화 교환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직업이 없어졌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추세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나 현재 그 기술 발전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고통을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그걸 수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를 분명히 정치권에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중재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 목동 아파트 인근에서 매설된 온수관이 파열된 데 이어 어제 저녁 경기 안산시에서도 온수관이 파열돼서 1,100여 세대에 한때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안산시 등에 따르면 어젯밤 8시 반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 3차 아파트 단지 부근에 묻힌 온수관 파열로 인근 1,137세대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끊겼지만 시와 소방당국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서 밤늦게 온수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파열된 온수관은 2002년 고잔 신도시 조성 당시에 매설된 것으로 배관 외부 피복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벗겨져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부식이 진행돼 파열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 입학 경쟁률이 작년과 비교해서 소폭 상승하거나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일반고와 함께 입시를 실시하면서 지원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으나 일반고와 중복 지원이 허용돼서 동시 입시 영향이 상쇄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원서 접수를 마감한 대원, 대일, 명덕, 서울, 이화, 한영 등 6개 외고 정원 내 모집 경쟁률은 1.5대 1로 지난해 1.3대 1보다 다소 올랐습니다. 양천구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65살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이내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양천구는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 급증 추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붕괴 위험에 노출된 서울 강남 대종 빌딩에 최하위 안전 등급이 부여되고 사용이 제한됐습니다. 강남구청은 긴급 안전진단을 통해서 대종 빌딩을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사용 제한을 건물 입주민 등에 통보했습니다. 강남구는 일단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임시로 보강 작업을 벌인 다음 2달가량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학교급식 납품업체 220곳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31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의 법규 위반 행위는 낙찰업체가 아니면서도 낙찰업체로 위장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또 곰팡이가 핀 곳에서 조리하는 등 위생 불량이 많았습니다. 인천시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은 모두 120쪽 분량의 소책자인데 우리말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인천 소개와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외국인 등록과 체류, 인천 생활 등 5개 분야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관광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 인천항에 개장하는 국내 최대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한 해 동안 모두 22척의 크루즈선이 운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년에 모두 22척의 크루즈선이 입항해서 여객 5만 500여 명이 이용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인천항 임시 크루즈 부두와 내항에 입항한 것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집을 옮긴 뒤 제각각 신청해야 했던 상수도 관련 주요 민원 서비스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통합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서비스 대상은 사용자 명의 변경과 자동 납부 신청, 요금 바로 알림 서비스 등 4개로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나 120 다산 콜센터에 추가된 통합 신청 메뉴를 통해서 신청하면 일괄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9시 10분에 제가 이 생방송 진행하기 시작할 때는 그래도 눈이 조금씩 내렸었는데 지금 바깥 보니까요. 굉장히 가시거리가 줄어들었고 안개가 많이 끼고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래도 좀 눈다운 눈이 온다고 해서 분위기에 어울리는 노래 골라봤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마무리하면서요. SG 워너비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부르는 Must Have Love 듣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주말에 가볼 만한 여행지 추천해드리고요. 투데이 안전톡톡 시간에는 겨울철 알아둬야 할 안전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Ignition, lift off.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유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예, 날씨가 추워서 네, 전 이럴 때는 춥죠. 나가기가 싫어요. 저는 추위에 엄청 약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나가기 싫어요. 저 차라리 더운 게 낫다 이런 주의인데. 저도. 그런데 이런 마음을 좀 물리칠 만한 여행, 네. 그러니까 나갈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여행이면 그래도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왔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예. 저도 사실 날씨 추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다가 예. 저도 여름이 더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행지를 고르는데 더 고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추워서 나가기 싫은데 남들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표리부동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이렇게 안에 있는 곳을 선택을 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 겨울을 마냥 피하기만 하는 것도 또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겨울에만 또 즐길 수 있는 매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추위도 물리칠 만한 아주 뜨거운 곳으로 준비해봤거든요. 예. 바로 DMZ 투어인데요. 요즘만큼 DMZ가 또 핫한 곳이 없어요. 예, 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네, 남북 관계가 또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 가보면 외국인이 정말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많이 왔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너네 통일 곧 될 것 같은데 통일되면 이거 못 보잖아. 이 유니크한 것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참 시각이 다르다 우리와. 그러네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유니크한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가 이 외국인 전문 여행사에게 물어보니까 외국인 방문객 90% 이상이 한 번쯤은 DMZ 투어를 다녀온다고 하고요. 예. DMZ 투어를 꼭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역시 좀 다르네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종종 DMZ와 그 판문점만
보려고 오는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도 꽤 된다. 아, 네. 비무장지대 외국인 여행객이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는데 네. 구체적으로 그 부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원래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은 다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서도 북한을 볼 수 있는 전망대나 공원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념사진을 찍으시거나 데이트를 하는 코스로도 좀 인기가 많은데요. 사실 그곳에서 DMZ 투어가 시작됩니다. 예. 모르셨죠? 그러니까 DMZ다 보니까 신분증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신분증을 뭐 사진으로 낸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미리 예약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투어를 서울에서 출발하는 투어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서 좀 출발하는 투어를 이용하겠다 하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DMZ 파주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허락을 다 받고 DMZ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고요. 개인으로 나는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파주 그 임진각 놀이공원까지 가셔가지고 그 표를 구매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표를 구매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고요. 둘 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프로그램은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단체로 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체로 오는데 저는 사실 자유여행을 더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기자다 보니까 그 단체 여행을 소개를 많이 못 드렸었어요. 근데 그러네요. 제가 DMZ 단체 투어를 이용해 보니까 서울에서 버스로 출발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단 예. 그 외국인들과 다 같이 어울려서 그 새로운 시각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DMZ까지 가기 전에 가이드분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주니까 좀 공부를 하고 갈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단체 투어를 조금 추천을 더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외국인 반, 한국인 반, 그만큼 외국인 여행객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체 투어를 한번 가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지역도 아니고 DMZ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느끼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럼요. 외국인들은 그냥 단지 설레서 야 여기서 이른바 인증샷 하나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뭐 이런 거겠지만 맞아요. 우리는 좀 뭐랄까 그런 곳을 가게 되면은 가슴도 괜히 먹먹해지고 뭉클하고요. 네. 예. 빨리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또 그런 가이드의 설명까지 들으면은 더 좀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네. 들어가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달리고 싶어 하는 도라산역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도라산역이 덩그러니 남아서 있어서 그곳이 이제 도라산이나 DMZ역 관련된 기념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요. 예. 조만간 제 생각엔 도라산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긴 있는데요. 네. 도라산역이 되게 깨끗하고 KTX역처럼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정말 오늘부터라도 기차를 띄우겠다라는 네. 마음을 먹으면 진짜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말 정도로, 잘 준비가 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진짜 여기서 타고 저도 여행 기자다 보니까 네. 제 꿈이 그 이제 도라산에서 기차를 타거나 아. 육로로 통해서 북한이나 이제 평양이나 금강산을 여행해 보는 게 제 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역에서 KTX 타고 서울에서 타서 도라산역까지 와서 북한까지 가는 그날까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현장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특파원으로 해서 네, 당연하죠. 취재하시는 거 네. 생방송으로 전달해드리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북한이 우리를 침공하기 위한 만든 제3땅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은 잘 정보를 몰라요. 되게 신기한 모르죠. 땅굴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롤러코스터 탄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그 공간에 직접 들어가 볼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료로 빌려주는 너무 낮다 보니까 무료로 빌려주는 그 헬멧을 쓰고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아무것도 손에 쥐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락커에 담아서 하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인증샷을 찍지 못해가지고 되게 아쉬워하는데요. 예. 근데 열차를 타고 이제 아무래도 동굴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좀 아무것도 못 들고 들어가게 하는데 저도 약간 마음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용도가 교과서에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봐서 그렇고 그렇죠. 용도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 이 동굴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이게 다 이렇게 됐으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갔던 미국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냐 여기가 어떠냐라고 했더니 너무 감동적이다. 네. 이런 공간을 자기가 베를린 장벽을 갔다 와봤는데 베를린 장벽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네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참 되게 감동적이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 이걸 볼 수 있겠냐. 그렇지만 베를린 장벽처럼 그냥 기념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해주길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오겠죠. 네. 자, 그리고 이 지역에 가면 꼭 한번 또 북쪽 땅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보이나 네. 망원경으로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런 장소가 또 있죠? 네, 전망대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여기는 사실 군사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사진을 찍거나 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할 때 그 군인들이 그 앞에 다 서 있기 때문에 조금 제지를 받기도 해요. 네. 그래서 되게 망원 렌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분들이 요즘 좋은 카메라를 많이 쓰시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제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일반 똑딱이 사진이나 핸드폰 사진은 가능한데 조금 고사양의 이제 카메라는 조금 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그냥 그 전망대에 오르면 북한의 모습이 전부 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념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그 북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의 차이를 좀 느껴보는 시간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가깝게 보이니까요. 네.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DMZ 안에서는 사실 식사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나와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예. 대신 그 DMZ 안에 장당군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직도 DMZ에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당군이라는 곳에서 장당콩이 엄청 유명해요. 거기서 재배하는 콩. 왜냐하면 유기농의 아주 깨끗한 자연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더 맛이 있고 고소하고 해가지고 그 파주 일대가 장당콩 음식점이 많을 정도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 콩 음식의 변주를 보실 수 있어요. 된장국도 있고 청국장도 있고 콩국수도 있고 너무 많은 선택권이 있는데요. 이제 너무 추우니까 콩 비지국이나 콩국이나 이런 거 따뜻한 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당콩, 잔당콩 발음도 어려운데요. 네. 맛이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은 DMZ 투어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유정 뉴스팀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안전상식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코너 투데이 안전톡톡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오늘도 만나보죠.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행정안전부가 2018년 올해 지역 안전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자연사를 제외한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져서 9.5%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각종 사건, 사고 최근에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어쨌든 전체 수는 좀 줄어들었네요. 네, 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게 분야별로 또 살펴봤더니 화재 사망자 수는 오히려 이제 2015년 249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도에는 291명, 17년도에는 33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여전히 많군요. 그리고 많은 인명피해를 남겼던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것도 참 기억에 남는데요. 올해도 화재 소식이 여전히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곳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까지 서울 지역에서 5,3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화재 건수는 381건, 그리고 화재 사망자 수는 38명으로 10명이나 이제 늘어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건 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만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이제 5년 동안 120명에서 이제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또 70%가 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이었습니다. 또 특히나 이 단독주택이 주거시설 화재 중 사망자 10명 중에 4명꼴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예, 그래서 이혜지 반장님이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신 것이 주택용 소방시설이잖아요. 그중에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네, 이게 주택용 소방시설은요, 이제 작년 2월부터 모든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이게 거주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제 거주자가 화재 발생 사실을 빨리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집에 불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예요. 감지기는 이제 불이 났다는 것을 인지하는 원리에 따라 크게 연기 감지기와 열 감지기로 나뉘고요. 예,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연기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하는 것이 당연히 연기 감지기고 불은 이제 열 감지기인데 이제 두 가지 중에서 뭘 설치하면 좋을지 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실험이 하나 있었네요. 둘 중에 무엇이 더 감지를 잘하는지 실험을 했다고요? 네,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열 감지기와 이제 연기 감지기를 가지고 얼마나 화재를 빨리 감지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예. 결과는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연기 감지기가 열 감지기보다 평균 121초, 한 2분 정도 빨리 화재를 감지했고요. 불꽃이 없이 타들어가는 혼소 화재의 경우 열 감지기는 아예 감지를 못했고 연기 감지기는 9분 26초 만에 감지했습니다. 예. 불꽃은 없지만 연기가 많이 나는 경우 사실 화재 사고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는 것이 연기 때문이잖아요. 한번 네. 그 유독가스를 들이마시면은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답답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시는데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게 아무래도 좋아 보이네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원인의 5명 중 4명은 불이 아니라 연기 때문입니다. 예. 감지기만 바꿔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건데요. 일반적인 실내 화재에서는 열 감지기보다는 연기 감지기가 적응성이 높습니다. 2015년부터는 이제 모든 주택에 연기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고요. 근데 이제 하지만 처벌 규정이 이제 따로 없다 보니 단독 주택 중 연기 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37%에 불과합니다. 법 개정 전 이제 2015년 1월 23일 인허가 이전의 아파트들은 이제 가구별로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 감지기가 오작동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도 이제 감지기 작동으로 오인 신고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보통 연기 감지기가 설치된 곳, 이제 실내 금연 장소에서 흡연으로 연기가 발생하거나 제품의 습기, 먼지 등으로 오작동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 감지기 오작동이 어쩌다 한 번이면 사실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오작동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실제 불이 나서 감지기가 작동해도 사람들이 오늘도 오작동이겠거니 하고 이제 간과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는 건전지를 계속 울린다고 빼버리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감지기가 자주 오작동이 난다 하시면 이제 내부 먼지 청소를 해보시고 그래도 오작동이 지속될 경우에는 제품 불량일 수 있으니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연기 감지기는요 대형마트 등에서 2만 원도 좀 안 되는 가격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설치도 천장에 드라이버 이용해 달고 뚜껑만 덮으면 되고요. 예, 연기 감지기. 독일에서는 해마다 13일의 금요일을 연기 감지기의 날로 지정해서 홍보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말에 시간 나시면은 마트 가셔서 연기 감지기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흰 꽃가루 하늘에서 흰 꽃가루 떨어지네. 12월 13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연말이라 굉장히 바쁘시죠? 목요일에 또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눈길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눈 보면서 마음만큼은 좀 여유 있고 하얗게 맑아지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우리들의 겨울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